국회 운영위원회가 민주당의 방해 속에 파행으로 끝나게 되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운영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여당이 회의 도중에 들어와 동료 의원의 발언 중에 고성을 지르는 등 정상적인 의사 일정을 방해하고 나선 것은 우리 정치에서 없어져야 할 대표적 구태이자 폭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걸핏하면 국회의사당 내에서마저 폭력을 일삼던 야당 시절의 나쁜 습관이 벌써 도지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운영위가 소집된 것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보낸 19명의 인사청문 대상자 중 11명이 5대 비리 원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인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나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식적 성의식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가 결국 사퇴했는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 대상자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인사청문이 무의미할 만큼 의혹과 비리투성이고 인사청문회를 한다 해도 그것은 대통령의 참고사항일 뿐이라는데 어떻게 정상적 청문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해명 과정에 거짓말 의혹까지 더불어 본인의 직무와 직접 연관된 임금체불 기업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 책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위장 전입을 한 차례도 아닌 4차례나 했다고 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방산업체와의 밀착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오늘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승리 공로로 받은 충무 무공훈장이 사실상 자신이 공적 심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준 셀프 훈장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청와대 인사 관계자를 불러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 회의를 개최한 것이며 야 3당이 똑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감싸고만 돌 것인지 또 국회 운영을 파행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고 청와대 인사 관련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인사 실패라는 작은 구멍을 메워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길임을 충고합니다. 민주당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전쟁하듯이 요구하던 일은 잊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운영위는 여야 간사 간의 원만한 합의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정상적인 의사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회 파행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와 부실 검증에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 라인에 국회 출석 등을 포함한 인사 실패 규명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 과제인 만큼 조속한 국회 일정 정상화를 위해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윈비어 군의 사망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북한 독재 정권의 잔혹성과 범죄적 속성을 또 한 번 보여준 충격적 사건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거듭 오토 윈비어 군의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반인권적 작태를 벌인 잔혹한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합니다. 윈비어 군이 사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해온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야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접 언급한 것은 많은 기대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언급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북 인식이고 행동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무슨 실질적 행동을 했습니까?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한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 때이고 그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10년 이상 끈질기게 노력한 북한 인권법을 10년이 넘게 반대하며 막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놓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진 구성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북한 인권법 시행을 지금도 막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벌써 이사진 추천을 완료했는데 민주당만이 이사진 추천을 하지 않아 북한 인권재단 출범이 1년이 다 되도록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현재도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구출할 시도도 또 그분들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증언으로 볼 때 그분들이 어떤 고문과 학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을지는 상상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민간 대북 교류는 뚝을 터뜨리듯이 승인하면서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위와 귀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잔혹성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만이 유독 북한에 퍼주기 위해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단히 이중적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명균 후보자는 이 시점에도 공공연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문정인 씨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특보 자격으로 워싱턴에 가서는 한미 간의 이간질에 가까운 위험한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월급을 안 받는 특보의 개인견에 학자적 소신운운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서 한없이 따뜻한 관용과 포용의 시선을 보내면서 국내의 비판 세력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그를 막을 유일한 대책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우리의 유일 동맹국과 한미 동맹을 근본부터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원군이나 다름없는 민주노총이 다음 주부터 소위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하고 이들은 자칭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이라는 단체의 주한 미 대사관 포위 행진에도 동참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상의 반미 시위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미국을 대표하는 미 대사관을 포위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원군 세력이 주도하는 시위라는 점에서 미국이 그런 문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볼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사드 부지인 성주 골프장 일대에서는 사드 배치를 방해하는 직업적 전문 시위꾼들이 모여서 지금도 공권력 행사를 하면서 불복 검문을 하는데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외국 방문이자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민노총 같은 국내의 좌파 세력과 오로지 북한에 경도된 이른바 자주파들의 오도된 논리에 잘못 이끌려서 우리가 지난 60여 년간 구축해온 한미 동맹의 튼튼한 뚝을 뒤흔들고 균열을 일으키는 실책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토 윈비어 군의 사망으로 미국 내에서 들끓고 있는 대북 군사 응집론과 분노가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예기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지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주도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높게 평가하고 분명히 관심을 가질 일이나 이것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반인도성을 규탄하는 미국에 보내는 립 서비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실질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귀국하면서 학자로서 한 얘기다, 교수로서 생각일 뿐이라고 한 말을 들으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신분도 모르는 정말로 잘못된 인사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그가 교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학자로서 견해를 밝히고 싶다면 당장 대통령 특보직을 사퇴하고 학계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발언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큰 파문을 일으키자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엄중 경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특보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교수로서의 생각이라든지 대통령의 조언자일 뿐이라는 발언이나 청와대의 엄중 경고 모두 문 특보와 협의를 거친 면표용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불안 정권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온 생각을 보면 문정인 특보와 거의 일치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해명 아닌 해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중대 일정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 파문을 일으킨 문정인 특보는 당장 해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 과연 신의 직장으로 비판받던 철밥통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공공기관 운영회의를 개최해서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는데 말로는 후속조치이지 내용상으로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근무자 18만 명에 지급한 1,600억 원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환수 방안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9개 공공기관은 조만간 재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과거처럼 연공설 중심의 호봉제로 회귀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성과연봉제 폐기는 과거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아서 비판받는 공공기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방만 경영과 비효율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공공개혁을 기대할 수도 없게 만드는 퇴행적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를 육박하고 부채 비율 역시 167%로 부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영업이익을 낸 곳은 3분의 1은 101곳에 불과합니다. 231개 기관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도산 우려가 없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적자 공기업도 무려 20곳에 달해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비용 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공기업이 불실화되면 국민 혈세로 메꾸면 된다는 무책임한 반로이며 공공부문 철밥통을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인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 쏟아온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의 정책 자원은 한순간에 매몰 비용이 되어버렸고 앞으로 성과연봉제를 다시 추진하기에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 장기 만성적자 공기업의 퇴출 제도를 도입하는 공훈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중심으로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공정한 보상 체계는 문재인 정부도 강조한 국정 기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제, 사회 전반의 보상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공정 경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설하며 내세운 핵심 근거도 공정한 보상 체계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상 체계가 아닌 연공서열, 호봉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적용 대상이 비정규직이냐 공공기관에 따라 공정한 보상 체계 원칙이 달라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기업의 불실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지 정책을 바꿀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성과 연봉제 정책은 폐지는 재고돼야 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석 말씀. 국회 운영위원회가 민주당의 방해 속에 파행으로 끝나게 되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운영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여당이 회의 도중에 들어와 동료 의원의 발언 중에 고성을 지르는 등 정상적인 의사 일정을 방해하고 나선 것은 우리 정치에서 없어져야 할 대표적 구태이자 폭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걸핏하면 국회의사당 내에서마저 폭력을 일삼던 야당 시절의 나쁜 습관이 벌써 도지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운영위가 소집된 것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보낸 19명의 인사청문 대상자 중 11명이 5대 비리 같이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감싸고만 돌 것인지 또 국회 운영을 파행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위 회의에 참석하고 청와대 인사 관련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인사 실패라는 작은 구멍을 메워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길임을 충고합니다. 민주당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전쟁하듯이 요구하던 일은 잊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운영위는 여야 간사 간의 원만한 합의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정상적인 의사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위장 전입을 한 차례도 아닌 4차례나 했다고 하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방산업체와의 밀착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오늘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승리 공로로 받은 충무 무공훈장이 사실상 자신이 공적 심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준 셀프 훈장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청와대 인사 관계자를 불러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 회의를 개최한 것이며 야 3당이 똑같이 인식을 원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인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나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식적 성의식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가 결국 사퇴했는데도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 대상자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인사청문이 무의미할 만큼 의혹과 비리투성이이고 인사청문회를 한다 해도 그것은 대통령의 참고사항일 뿐이라는데 어떻게 정상적 청문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해명 과정에 거짓말 의혹까지 더불어 본인의 직무와 직접 연관된 임금체불 기업에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 책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논문 국회 파행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와 부실 검증에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 라인에 국회 출석 등을 포함한 인사 실패 규명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 과제인 만큼 조속한 국회 일정 정상화를 위해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윈비어 군의 사망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북한 독재 정권의 잔혹성과 범죄적 속성을 또 한 번 보여준 충격적 사건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거듭 오토 윈비어 군의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반인권적 작태를 벌인 잔혹한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